하드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알입니다. 정재환 교수님장 제7판 신헌법 입문 559페이지 로마자 이번에 재판 청구권의 구성 요소 보겠습니다. 사마엘알 TV 출첵 구독 부탁드리고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에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양가 1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 자격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 제27조 제1항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이란 다음과 같다. 동그라미 1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동그라미 1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해진 임명 절차에 따라 임명된 법관이어야 한다.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 일반 법관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3번 신분 보장이 되는 법관이어야 한다. 4번에 헌법 제103조에 따라 물적 독립된 즉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는 법관이어야 한다. 5번에 법률상 제척이나 기타의 사유로 당해 재판을 관여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 아니한 법관이어야 한다. 양가로 이번에 적용 범위. 모든 재판은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확정하는 단계의 재판인 사실심과 밝혀진 사실관계의 법률의 해석, 적용하여 결론을 내리게 되는 법률심의 재판이라는 두 가지 심리로 이루어진다. 법률심뿐만 아니라 사실심도 법관에 의한 판단을 받을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법률심만 관할하므로 법원의 560페이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하급심 법원이 아니라 대법원부터 인정하는 것은 법관에 의하여 사실관계의 판단을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권리를 가져온다. 그리하여 과거 특허소송의 경우 법률심인 대법원의 소송 제기만을 인정하는 특허법 규정이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지금은 특허소송이 2심제로 되어 있다. 반면에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대법원의 단심 재판에 의하여 도록한 구징계법 제27조는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재는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관이라는 지위의 특수성 및 준사법 절차인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의 특수성을 입법자가 감안하여 재판의 신속을 도모한 것이어서 그 합리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단심으로 재판하는 경우에는 법률심의 상고심으로서 사실 확정에는 관여하지 않은 다른 재판과는 달리 심리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이 없어 사실 확정도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므로 안녕하십니까. 사마엘알입니다. 대부분의 권한에 속하는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하여 결국 헌법 제27조 1항이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고 그 합헌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 교재는 이 책을 하고 있습니다. (3번에) 법관에 의한 재판 인지가 논란되는 경우들. 방갈 1번의 통고처분. 통고처분이란 헌재에 따르면 법관에 의하여 자유형 또는 재단형에 처하는 과벌제도에 가름하여 행정관청이 법규 위반자에게 금전적 제재를 통고하고 이를 이행한 경우에 당해 위반 행위에 대한 소출을 면하는 것을 말한다. 자, 판례니까 일단 밑줄 치겠습니다.
통고처분 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예로는 도로교통법의 범칙행위, 출국사범, 관세범,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 경범죄처벌법의 범칙사건 등의 경우가 있다. 모든 처벌은 법원의 형사재판을 거쳐서 부과되어야 하는 것이나 통고처벌은 경미한 범죄라서 정식의 형사재판을 거쳐 처벌하기에는 그 재판의 비용이나 시간이 소모적이라는 이유로 마련된 제도이다.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그 자체가 법관에 의한 것이 판단이 아니라 행정청에 의한 처벌에 부과하는 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으나 통고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통고처분은 효력을 잃고 이후 법관에 의한 형사재판의 기여가 예정되어 561페이지 있다는 점에서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 학설과 판례이다. 방가로 2번에 직결심판, 약식절차. 직결심판은 판사들이 담당하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에 약식절차도 재판에 의한 재판이고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기에 헌법 위반의 문제가 없다. 방가로 3번의 행정심판, 국가배상심의 전치의 문제. 행정심판, 국가배상심의 전치의 문제. 행정심판도 실질적으로는 행정작용을 둘러싼 사법적 판단작용임에도 법관에 의한 것이 아닌 행정청에서 행하여지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헌법 제107조 3항 전문은 재판의 전신 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그 헌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과거 국가배상소송은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친 후에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전치주의도 논란되었으나 합헌으로 결정된 바 있었고 이후 임의전치주의로 바뀌었다. 방가로 4번의 군사법원. 군사법원의 구성에는 일반 법관이 아닌 재판관이 참여한다. 그러나 헌법 자체가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여 근거를 두고 있다. 방가로 5번의 배심제, 참심제의 문제. 배심제와 참심제의 개념. 배심제란 법률심은 법관만이 담당하되 사실심에 있어서 직업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판단자로 참여하는 그 판단에 법관이 구속되어 판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배심제. 우리나라 배심제 하고 있죠. 참심제란 사실심에서뿐만 아니라 법률심에도 일반 시민이 직업법관과 더불어 판단자로서 참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헌법 하에서의 도입, 합헌성 여부의 문제. 배심제와 참심제의 도입이 국민의 사법 참여를 가져오는 민주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다. 문제는 현행헌법 하에서 배심제, 참심제가 합헌인지 그리고 헌법 개정 없이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학설이 나오네요. 동그라미 2번이 전면 공정설, 동그라미 2번의 제한적 공정설, 동그라미 3번 전면 부정설 등이 있다. 문제의 주된 쟁점은 헌법 제27조의 법관은 101조 3항에 따라 자격이 법률로 정해지고 105조 3항, 제4항, 106조에 따라 임기제, 정년제, 신분상 독립이 보장되는 법관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직업법관이 사실심, 법률심 모두를 562페이지
재판하면서 일반 시민이 참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하는 점이다. 또한 배심제에서는 사실심의 판단을 배심단에 맡기는데 사실심 재판은 직업법관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하는 점도 문제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에서 본 대로 우리 헌재는 사실심 재판도 직업법관에 의하여 재판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기에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점에서 헌법 개정을 통한 헌법상 근거 규정 마련 없이 배심제를 도입하는 데에 논란이 있었던 것이다. 부분적 도입 2007년 6월에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완전한 성격의 배심제는 아니지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동법은 국민참여재판이 적용되는 대상사건, 배심원의 자격요건과 선정 절차,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의 평의 및 판결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배제 결정이 있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한다. 헌재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내부의 경우와 달리 우리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 이에는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밖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 위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에 대해 재판 청구 침해가 아니고 그 권리가 위 법률에서 정하는 사건, 대상 사건에 해당하는 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을 법률상 권리를 가진다고 하면서 적법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하였다. 배심원이 유죄 판결을 한 경우에 양형에 관한 의견도 개진하도록 하고 있다. 위에서 본 대로 배심자가 위헌 논란이 있기에 위헌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심원의 판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은 기속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헌법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에 의한 재판 헌법 제27조 1항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만을 명시하고 있지만 헌법에 의한 재판은 타당하다. 더구나 헌법에 위반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재판을 할 수 없으므로 헌법에 의한 재판이 되어야 한다. 법률에 의한 재판 재판에서 법관은 형사법, 민사법 등 모든 분야의 법률 들 중에 563페이지 당해 재판에서 관련되는 법률들을 해석하고 적용하여 재판한다. 실제법적인 법률뿐만 아니라 절차법적인 법률도 물론 재판에 적용된다. 형식적 법률뿐만 아니라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 경제명령 같은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범과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국제조약도 실질적 의미의 법률로 재판에 적용될 수 있다.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은 합헌인 법률이어야 함이 물론이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재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합헌 합법적 명령에 의한 재판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는 대통령령 등도 재판에 적용된다. 위헌 위법명령 심사권이 법원에 주어져 있고 위헌 위법인 명령을 적용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규칙, 헌법재판소 규칙도 재판에 적용된다. 불문법 등의 경우 법규범의 부재를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고 명시적 법규범을 찾을 수 없을 때에는 조리 등의 불문법도 재판에 적용된다. (3번에) 여러 유형의 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재판 국민이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에 헌재의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에서 재판의 전제가 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보면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을 제청해 줄 것을 신청해 줄 수 있다. 법원이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국민은 헌법소원을 통하여 그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판받을 수 있다. 민사재판, 형사재판, 행정재판 국민은 민사재판, 형사재판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행정청의 처분 등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다. 4번은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되므로 국민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상고심의 제한 문제 등에 대해서는 재판 청구권 제한에서 살펴본다. (564페이지) 5번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을 권리
헌법은 일정한 경우에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일반 국민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유권의 재판 출석 변론권 재판 청구권은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하는 권리를 포함함은 물론이다. 수용자에 대한 출정 제한 행위의 재판 출석, 변론권 침해를 인정한 다음의 예가 있다. 민사재판 등 소송 수행자 출정 비용 징수에 관한 지침 규정에 의하면 교도소장은 수용자가 출정 비용을 연합하지 않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선 수용자를 출정시키고 사후에 출정 비용을 받거나 영치금과의 상계를 통하여 출정 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현재는 이러하여야 함에도 교도소장이 출정 비용 납부 거부 또는 상계 동의 거부를 이유로 수용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 출정을 제한하는 행위는 위 지침을 위반하여 직접 재판에 출석하여 변론할 권리를 침해함으로써 형벌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도에 벗어나 청구인의 재판 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7번에 공정한 재판, 공개 재판,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양가 1번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현행 우리 헌법에 직접 명시되어 있지 않으나 정의를 구현하여 권리구제를 화해해야 할 재판은 당연히 공정한 재판을 의미하고 헌법 27조 1항은 재판 청구권의 일반적 규정에 내재되어 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판례가 나오네요. 판례 표시하겠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란 동그라미 1번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이 있는 법관에 의한 재판. 동그라미 2번에 신분 보장과 독립성을 갖춘 법관에 의한 양심에 따른 재판. 3번에 헌법과 헌법 법률에 따른 재판. 4번에 공개된 재판. 5번에 당사자 지위와 구조변론주의, 공격과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등의 요소를 갖춘 재판을 말한다. 구체적 문제 1번에 위헌성 인정내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에서 헌재가 위헌이라고 본 대표적인 몇 가지 예를 보면 동그라미 1번에 그 인정 범위가 565페이지 지나친 걸석재판의 인정, 준용을 선고할 사안에서의 걸석재판의 인정은 위헌이라고 보였다. 안녕하십니까. 3화 열혈입니다. 즐겨찾기와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예. 동그라미 2번에 특히 형사재판에서 증거조사 절차 등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데 헌재는 제1회 공판기일 전에 증인신문 제도에서 피고인 등의 참여를 법관의 재량사항으로 하고 있었던 그 형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위헌이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3번에 검사 수업 이력에 대한 공판기일 전의 열람, 등사 신청을 정당한 사유로 밝히지 않은 채 전부 거부한 것은 위헌임을 확인한 바 있다. 동그라미 4번에 사복작용 불허의 위헌성. 동그라미 기억. 미결 수용자에 대한 수사, 재판 시 재소자의 우려를 착용하게 하는 것은 모욕감, 수치감으로 방어권 등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게 하여 기본권 제한의 필요 원칙에 위반하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동그라미 수용자의 경우에도 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하여 사복 적용을 허용하는 동법 제82조를 준용하지 아니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격권, 행복초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다. 미결이 형사재판에 출석한 상황에서만큼은 어디까지나 미결 수용자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수용자에 대해 아무런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사복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하고 그 법익의 균형성에도 위배하여 위헌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동그라미 5번에 형사소송에 항소가 제기된 경우에 소송기록을 검사를 경유하여 항소법원에 송고하도록 규정한 그 형사소송법 규정이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하여 위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동그라미 6번에 압수물은 공소사실의 입증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 더 유리한 자료를 사용할 수 있는데 위헌 발생의 염려가 없는 압수물임에도 사건 종결 전에 임의로 이를 폐기한 행위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결정이 선고된 바 있다. 동그라미 7번에 정정보도 청구의소를 언론중재 및 피해 구체 등에 관한 법률 규정이 인사집행법상의 가처분 절차에 의하여 재판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로써 정정보도 청구의 소송에서는 그 청구 원인을 구성하는 사실의 인정을 증명 대신 소명으로 566페이지 할 수 있게 하여 증명을 배제하고 그 대신 간이한 소명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게 함으로써 소송당한 언론사에게 충분한 증거 제출이나 방어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피해자의 보호망을 우선하여 언론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제약하므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하여 위헌으로 선언되었다. 반가로 로마지번의 합헌성 인정내 동그라미 1번에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을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하도록 한 민사소송법 규정이 원심법원의 선입견 때문에 소송구조 신청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원한 사건의 판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소송구조 전담 재판부가 소송구조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원심법원의 선입견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보아 합헌성을 인정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헌법재판에 있어서도 재판관에 대한 제척, 기피 및 회피 제도가 있는데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제한에 대해 헌재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포함되는데 이 규정은 재판관의 결혼, 곧 결혼되는 수만큼 합헌 또는 기각 의견이 확정되는 것과 같은 결과가 가능되는 점에서 기피제도 외에도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척과 회피제도가 마련된다는 점 등에서 침해제도성을 갖추는 등 과잉금지 원칙을 준수하고 합헌성이 인정된다고 결정하였다. 양가로 이번에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 헌법은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 27조 3항 후문 공개재판 원칙을 형사재판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에 대해 제약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문제를 다루는 형사재판에서 특히 공개재판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공개재판의 원칙은 형사재판만이 아니라 모든 재판에 적용된다. 즉,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 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주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심리가 비공개로 진행되더라도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 공개재판에 대해서는 사법부의 사법절차 567페이지 부분에서 살펴본다. 양가로 3번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의의와 성격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 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재판의 경우에 신속한 재판의 요구가 더욱 강하여 헌법이 이를 특별히 직접 명시하고 있다. 재판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이유는 재판이 장기화되었다면 승소를 하더라도 그동안의 고통이나 비용으로 권리구제가 효과적이지 못한 것이 되고 또한 재판의 장기화로 입증의 어려움과 법관계의 불안정이 지속되기에 이를 막기 위함에 있다. 어느 특정의 재판에서 당사자가 판결을 언제까지나 내려줄 것을 요구할 권리가 구체적 권리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헌법 규정으로부터 나오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헌재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로부터 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야 할 국가의 입법 의무가 도출된다고 할 수 없다고 하여 부정적으로 본다.
구체적 문제. 동그라미 1번. 구속기간의 연장. 동그라미 2번. 검사, 수사 기록에 대한 공판기일 전 열람 등사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행위. 동그라미 3번에 형사소송에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 원심 소송 기록을 검사를 거쳐서 항소법원에 송부하도록 한 구 형사소송법 규정 등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로 위헌이라고 판단되었다. 8번에 형사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 의의와 기능. 헌법 제27조항은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 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권리는 형사피해자가 받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기본권 구제기관인 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담은 진술을 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직접 그 구제를 도모할 수 있는 권리이다. 헌재는 이 권리의 인정 이유를 피해자 등에 의한 사인 568페이지 소출을 전면 배제하고 형사소출을 검사에게 독점시키고 있는 현행 기소 독점주의를 들고 있다.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물론이고 기소하더라도 민사재판과 달리 당사자가 되지 못하는 피해자가 재판에서의 진술의 기회를 가지지 못하면 자신의 권리구제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할 수 있다는 고려에서 형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기본권이다. 재판 절차 진술권은 아울러 피해자의 진술을 법관이 청취하고 이를 살핌으로써 실제적 진실 발견에 조력하고 공정한 재판을 이끌게 하는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재판 절차 진술권은 특히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하여 형사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판 절차 진술권의 침해가 되고 그리하여 불기소 처분의 기소권의 침해가 되므로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기본권 구제제도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과거에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시정 방법인 법원에 대한 재정 신청 제도가 한정된 범죄에 대해서만 인정되고 있었기에 헌법소원 심판 제도가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재정 신청 대상을 모든 범죄로 확대하여 지금은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이 거의 없게 되었다. 주체 보겠습니다. 이 권리의 주체는 형사 피해자이다. 헌법 제30조의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은 주체로서 범죄 피해자보다 넓은 개념이다. 범죄 피해자 구조 청구권의 주체는 사망, 장애 또는 중상해를 입은 사람인데 비해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는 모든 범죄의 피해자이다. 또한 헌재는 피해자가 그 범죄로부터 지키려는 보호법익의 주체가 아닐지라도 그 범죄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경우에도 형사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본다. 그리하여 위증죄가 직접적으로 개인적 법익에 관한 범죄가 아니고 보호법익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여도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는 사건 당사자인 재판 절차 진술권의 주체인 형사 피해자가 된다고 하여 형사 피해자의 개념을 넓게 인정한다. 내용 형사소송법이 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법정 대리인 뒤에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 등으로 증인 신문을 하여야 한다. 법원은 그 신문의 피해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의 당해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569페이지 기회를 주어야 한다. 구체적 문제 보겠습니다. 재판 절차 진술권의 침해라고 하여 문제가 된 사항을 몇 가지로 보면 동그라미 1번에 14세 미만의 자를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형사 미성년자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9조가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재판 절차 진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헌재는 침해가 아니라고 보았다. 동그라미 2번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불처벌 특례 규정은 재판 절차 진술권 침해 여부가 논란되었다.
헌재는 1997년에는 합헌을 결정하였으나 2009년에 재판 절차 질주권 침해를 인정하고 판례를 변경하여 위헌으로 결정하였다. 매우 중요합니다. 9번.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 변호인의 조력, 재판 청구권의 한 내용. 헌재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사사건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고 보므로, 따라서 수용자가 형사사건의 변호인이 아닌 민사사건, 행정사건, 헌법소원 사건 등에는 변호사와 접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하여 대신 수용자인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변호사와의 자유로운 접견을 방해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 민사소송, 행정소송, 헌법소송 등에서 충분하고도 효과적인 소송 수행이 어려울 수 있다고 하여, 따라서 수용자의 민사사건 등에서 있어서의 변호사의 접근 고통은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의 한 내용 또는 그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로서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요컨대 수용자이든 미결 수용자이든 형사사건이 아닌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의 경우에는 변호인 접견 등에 방해받으면 변호인 조력권의 침해가 아니라 재판 청구권의 침해가 된다는 것이 헌재 입장이다. 그리하여 헌재는 동그라미 1번 수용 중 교도로 측 신체 검사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용자가 그 헌법소원의 국선대리인 변호사와 접촉차단 시설에 설치된 녹음 녹화 접견실에서 접견이 이루어진 데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현재는 그러한 접촉차단 시설에서 수용자와 변호사가 접견하도록 570페이지 규정한 구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사항에서 의해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한 재판 청구권의 침해라고 보아 헌법을 합치 결정을 하였다. 동그라미 2번에 수용자인 청구인이 헌법소원 사건의 국선대리인인 변호사를 접견함에 있어서 그 접견 내용을 녹음, 기록한 피청구인의 행위가 청구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헌임을 확인한다는 헌재 결정도 있었다. 3번에 또한 헌재는 수용자와 민사소송 대리, 변호인과의 접견을 시간은 일반 접견과 동일하게 회당 30분 이내로, 횟수는 다른 일반 접견과 합하여 월 4회로 제한하는 것은 재판 청구권을 비례 원칙에 반하여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보아 헌법을 합치 결정을 한 바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빨리 나간 감이 없지 않은데요.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